손전등 모드가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 빛을 얼굴 아래에 이렇게 비추고 거울을 봤을 때 다크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늘 다크예요. 이분들은 다크서클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맨 처음 보는 것이 눈인데요. 눈밑이 꺼져 있고 어두우면 사람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왠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크서클의 8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점점 해나가야 그게 점점 치료가 되는 거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고생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치료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크서클에는 색깔 다크와 그늘 다크가 있는데, 그늘 다크는 치료가 되고 색깔 다크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피부 미용 의사인 제가 색깔 다크와 그늘 다크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길을 밟아 나가야 시간과 돈과 노력을 덜 들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갈림길에 접어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제 그늘 다크와 색깔 다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눈밑이 좀 어두워 보이니까 다크서클 있다 해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컨실러나 비비크림, 눈화장을 해서 이 어두운 부분에 하얗게 색칠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둡다. 그러면 색깔 다크가 아니에요. 그늘 다크인 거예요. 그늘은 우리가 색을 아무리 칠한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즘에 핸드폰 손전등 모드가 있잖아요. 반짝반짝. 그 빛을 얼굴 아래에 이렇게 비추고 거울을 봤을 때 다크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늘 다크예요. 잘 모르겠으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 아래에서 비쳤을 때 다크서클이 많이 완화됐다. 그러면 그늘 다크예요. 그늘 다크이신 분들은 일단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치료가 되는 다크서클이거든요. 색깔 다크이신 분들도 제가 또 축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색깔 다크는 여러분 화장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축하받을 만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치료가 되는 다크서클인 그늘 다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늘 다크는 크게 보면 지방이 돌출된 경우, 앞광대가 꺼진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안구가 있어요. 눈 밑에 지방이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나이 들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 아래쪽에는 그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늘 다크인데, 그늘 다크란 말은 사실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이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필러를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필러도 많이 넣어야 돼요. 또 이 필러뿐만 아니라 지방이든 콜라겐 부스터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많이 넣었을 때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지방 돌출형이다. 그러면 이 지방을 먼저 제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단순히 눈밑 지방을 제거했지만 요즘에는 눈밑 지방을 일부 빼고 나머지 일부를 이 아래다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좀 판판하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밑 꺼짐형은 지방 돌출은 그럭저럭 보통인데 이 앞광대의 조직이 너무 꺼져서 들어가서 밑에가 그늘이 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수술 없이 볼륨을 채우기만 하면 좋아져요. 그 재료는 필러가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방 돌출형의 대명사로는 미생에 나오셨던 이성민 배우님, 재벌집 막내 아들 도시다 네 무섭다, 이분이 눈밑 지방이 좀 심하셨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밑에가 어둡게 보이는 돌출형이 있고요. 또 꺼짐형은 송중기님도 요즘에 많이 꺼져서 다니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민기님 이런 분들도 약간 이 부분이 꺼져 있어서 약간 꺼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밑을 꺼진 것을 채울 때 재료가 아까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를 쓸 거냐,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차피 이거 잘못 넣으면 다 어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넣는 사람이 예쁘게 잘 넣냐 문제지, 재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가장 예쁘게 넣기에 좋은 적합한 재료는 히알루론산 필러기는 해요. 이게 섬세하기 때문에 애교살이나 입술이나 아주 가는 주름들 필 때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섬세한 부위를 할 때 다른 재료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재료들은 약간 러프하고 최종 결과를 예상하기가 힘들고 사람마다 얼마나 잘 자라나올지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애교나 얇은 주름 이런 곳에 결절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나쁜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눈밑도 마찬가지로 섬세한 부분과 러프하게 해도 되는 부분이 섞여 있어요. 좀 러프하게 해도 되는 부분은 앞광대를 좀 올리는 부분이고, 앞광대 말고 나머지 섬세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 잘못될 때가 꽤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잘못되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서 가장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일단 마음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않은가 싶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해보시고 진짜 난 실망했어. 그러면 그때 다른 재료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근데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콜라겐 같은 걸로 채우고 네. 망하면 필러로 수정할 수 있어요. 적게 자라 나왔을 때가 있고 많이 자라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자라 나왔을 때는 어렵지만 가능하고 과규정됐을 때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2시에서 3시 타임에 환자분 둘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3번 정도 시술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과하게 됐고 한 분은 부족하게 돼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한 병원에 사고 오신 거예요. 그 의사도 이게 과하게 오버커렉션 될지 언더커렉션 될지 조절을 못 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해당 콜라겐 부스터를 본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지방 돌출형이랑 꺼짐형 이렇게 두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아까 이성민 배우님처럼 아예 지방이 많이 튀어나왔다. 이건 사실 누구나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민기 배우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말랐다 이러면 누구나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들 대부분 이 사이 어느 곳에 있단 말이죠. 자로 잰 듯한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르고 은밀지방 제거부터 해야지 아니면 아니 좀 넣다가 나중에 하지. 심지어 저조차도 10년 전과 지금의 저는 판단이 달라요. 제가 수술을 하진 않지만 옛날엔 수술했었던 경험과 필러 한 경험을 살려보면 조금 더 요즘에는 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 필러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애매하면 병원에 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군데서 판단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들마다 다 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을 좀 튀어나왔어도 수술을 당장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러로 좀 버티다가 나중에 수술한다는 옵션도 있고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이성도 많이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면접도 봐야 되고 되게 외모가 중요한 시기야. 그러면 좀 완벽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좋죠. 자 그러면 색깔 다크이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저희 병원에 환자분이 오시면 일단은 비비크림이나 컨실러 이런 걸로 좀 완화하고 다니면 어떠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색깔 다크만 있는 사람은 드물고 색깔과 그늘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늘이라도 먼저 치료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늘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도 진짜 색깔이 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로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근육이랑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색소 치료를 해야 되겠죠. 베이스는 토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레이저는 섞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것들이 되게 길고 힘든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가 없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내가 정말 막 1년도 해보고 1년 반씩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치료였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가 얇아서 근육과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 PD님 생각에 그게 갑자기 피부가 두꺼워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부가 얇으면 지방 이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지방 이식을 해도 될 텐데 그게 얇고 섬세하게 지방 이식 하기가 또 쉽진 않아요. 피부가 두꺼워질 수 있게 하긴 쉽진 않아서 결론은 쉽지는 않아서 또 우리 나이가 들수록 원래도 피부가 얇은데 더 얇아지니까 피부가 앞으로 덜 얇아질 수 있도록 스킨 부스터 같은 걸 해서 피부가 조금이라도 두터워질 수 있게 하고 피부가 잔주름이 있고 노화가 쪼글쪼글 보이면 더 그 다크가 심해 보이니까 피부라도 좀 좋아지면 간접적으로 약간 다크가 덜해 보이니까 차선책의 간접적인 시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이쪽 부분도 또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크서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내가 가진 다크서클이 그늘 다크냐 색깔 다크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잘못된 길을 먼저 들어서게 되고 아 나는 치료가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 대부분은 그늘 다크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늘 다크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호주 가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데 밤 비행기였거든요. 새벽 비행기 자고서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고요하고 막 비행기 소리 쫙 나고 밤 되니까 조금 오싹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들어가기 전까지 깜깜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싹한데 혼자 들어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불이 안 켜져요. 이게 탁 이렇게 문을 잠가야 불이 탁 켜지잖아요. 불이 탁 켜졌는데 바로 제 목 바로 뒤에 뭐가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봤더니 목베개 목베개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다 아름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